그 공흥지구 아파트 짓는 문제 양평에 그것도 이상했잖아. 뭐 본인이 농사 안 질 거면서 농지법 위반해 가면서 땅을 사가지고 양평군이 전적으로 도와주니까 그 과정에서 뭐 개발 부담금 0원 그리고 공사 기한 내에 안 하는 거 다 양평군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근데 양평 땅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또 정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끝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또 공흥지구가 아니야.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 여기를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의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 나중에 2008년 4월 달에 외삼촌이 사망하면서 아들 최모 씨가 상속받은 요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민주당이 그 현황 대응 TF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아온 거죠. 가까운. 예. 자기 친척 이름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게 이제 들통난 거죠. 보통 이제 명의신탁 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살았는데 내 동생 앞으로 이름을 돌려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매매해야 가등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거나 팔아먹지 못하게.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수법 비슷하게 예를 들면 김건희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 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뭐 오빠 정도로 명의로 해놓은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니까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엄마 입장에서는 조카 명의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뭐 가등기도 해놓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사람 명의의 뭐 그 사업자 그 다음에 최 씨 명의의 땅에다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재산 따로 놓으면은 내가 돈 빌릴 때 내 저기 뭐 와이프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자 그러면 뭐 하는 짓이야 할 텐데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의 명의로 된 땅을 자기가 대출을 받아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명의만 다를 뿐이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용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 역시 종중 땅 전문 변호사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이제 거의 지금 그 명의신탁법 위반도 되지만 또 그 농지 취득 관련해서 네. 그런 위반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선교하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양평 군수요. 굉장히 뭔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으로 가면은 양평이라고 하는 게 군사 지역이거든요, 주로. 그 24단이 주로 예, 거기에 엄청 많아가지고 개발이 잘 안 돼요. 서울은 굉장히 가깝잖아. 사실상 만약에 양평이 군사 지역만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싸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을 정확히 노렸던 것 같고요. 김성교랑 짬짬이만 있으면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부릴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은행에서 그 대출을 그 담보를 받아줍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명의자만 동의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이 큰 담보물이잖아요. 당사자 그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건데 내가 그 문서를 가져와서 야, 내 거니까 이걸로 그 대출을 해달라. 명의자 예. 같이 왔을 거예요. 예. 명의자 그러니까 같이. 그런 그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러니까 받아준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 은행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그 은행들 몇 개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또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최은순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사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의 냄새나 뭐 흐름, 뭐 요양병원에 투자도 하죠, 주식에 투자도 하죠, 땅 명의신탁 비슷한 뇌피셜입니다. 땅 명의신탁 해가지고 개발해서 돈 벌으려고 하고 있죠. 뭔가 그 이재를 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망라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특히 정말 예술적으로 보이는 게 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300세대 그 건설했다는 그 아파트 세대 있잖아요. 거기도 잘 보면 땅을 사는 돈은 다른 회사에서 투자 명목으로 빌려와서 땅을 산 다음에 거기에 토지 정리돼서 땅 집가가 올라가니까 그 땅을 회사 돈으로 매입을 해서 그 돈을 다시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가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돈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빌려준 사람을 감옥 보내거나
그냥 그 투자 명목으로 그 돈 줬던 사람들한테 아니 너 아니야 너는 대출이 빌려준 거야 하면서 그 소송해가지고 돈 돌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수백억씩 버는 이 테크닉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이 서면 질의로 물은 게 이거예요. 배우자나 직계전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전속이 타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윤석열이 답하기를 배우자와 관련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 배우자 및 직계전속이 부동산 관련 가등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아는 바 없다. 헐. 야, 그러니까 저쪽은 너무 그 남편에 대해서 나란 일 하시라고 불법 막 하고 있지만 우리 사위한테는 전혀 알리지 않아. 일단 들키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니까. 참 어쩌고 제가 진짜. 이게 사실 이러려고 최은순이나 김건희가 각 스카이 대학의 최고위 과정 CEO 코스를 쓸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인맥에 우리 사위가 중앙지검 검사예요. 우리 남편이 오빠가 이번에 특수부 검사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살짝만 흘려줘도 되는 데다가 먹히는 게 있는 데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라는 데가 모든 범죄 수법의 정보가 집결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내가 봐도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 너 들어올래? 이거 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검찰에 대한 학습 과정에 의해서 도출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이 절대로 발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지금 처가 땅 거래. 지금 오늘 뉴스만 그렇잖아요. 처가에 수상한 땅 거래. 자기 강원도에서 선거운동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성추행. 방금 전에 또 그 자기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했던 사건에 대한 뭐 한 70-80% 기소되고 재판받는 거. 이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진짜 궁금해요. 입장을 밝혀야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때문에 검사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대선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공화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야. 윤석열 뿐이겠냐고. 그렇죠. 검사장만 달면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누리고서 하는지 어디 지역 가면은 뭐 시군 같은데 지역 토착토 뭐 이런 개념으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봐봐. 대한민국에 특히 수도권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검사 사위이거나 아들이거나 손자이거나 한 사람 없나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사무총장인 사람이 술 처먹고 나가다가 그냥 일반 보통 양민의 부인한테 이렇게 성희롱하는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그 민주국가에서? 평소에도 그래왔다는 이야기죠.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이것들은 일반 동네에서도 저런 건달들 사라졌어. 봐봐 동네에서 맞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식당 같은데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고 예쁜데 그 남편 앞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대한민국이 가능한 사회냐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소불위야. 만약에 이놈들이 정권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슨 약탈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정말 변학도가 판을 치겠네요. 그럼 미친놈들이 뭐 대한민국 사회 대선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최소한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국민한테 당신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같은 태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남의 마누라를 탐해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그런 놈들이 지금 땅은 뭐 군수 하나고만 짬짬이 하면 땅 그렇게 허가 쉽게 내주고 차명으로 뭐 하고 개발 부담금도 부과하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 검사였다는 게 권성동도 검사였고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벼락 맞는 게 맞아. 지나가다가 벼락이 맞는 게 맞다고. 국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됩니까?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언론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팩트는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줘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해하게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을 싹 가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말에 그 강릉 무슨 18개 시군 상인연합회장 모여놓고 사진만 찍고 나와서 항의하는 곳 있잖아요. 예. 짤로 좀 돌고 기사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저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가 언론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유튜브건 모두 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우리 정권 유지하고 차기 민주정부 열 수 있습니다. 네, 유지요? 예. 유지. 참 아무튼 재밌다.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대선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지율이 없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작업을 해 이 새끼야. 성추행을 하지 말고 공들여 갖고 그 사람을 뭔가 자기 마음에 들게 해야지. 술 처먹고 지나간다고 자기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대선 후보 측근이라 그래서 남의 여자를 그렇게 탐하면 되냐? 수청을 들라.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권력만 갖고 있으면은 농지도 그냥 막 위반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몇백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런 술집 성희롱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를 하지? 권성동도 국회의원 지금 3선, 4선 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건 강릉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 맞아. 보도만 안 될 뿐이지.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들이 어떻게 잣대가 이렇게 달라요. 이재명은 현미경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확인되지도 않는 거를 자꾸 대장동 그분으로 이렇게 했던 게 몇 달 동안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 근데 저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플러스에서 지금 옆에 양평에 있는 그런 뭐 차명으로 해놓은 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고 권성동 같이 술 처먹고 남의 여자 탐하는 베이비들 같은 경우는 즉각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사실을 밝혀야지. 이런 베이비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새끼라고 해주세요. 베이비 거북스럽네요. 시립 기억을 할까요 그냥? 베이비로 부르기엔 너무 뚱뚱해. 자, 아무튼 그 양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처가 쪽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천국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까. 김성교 정말 대단하다. 결국 김성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위원장하고 이런 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인간 스토리는 멋있다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는 안 되던데 그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그 땅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더 이상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원래 LH가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 그렇죠. 아니라 원래 개발 대상지가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가 사놨던 그 땅은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는 다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거면 평지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산을 깎아가지고 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냐고. 그러니까 LH는 원래 거기에서 800m인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지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부결시키고 그 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걸로 양평군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양평군도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자, 참 공범입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김성교의 선거법 위반 같은 건 눈 감아주고 뭐 꼭 그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 사건 정도는 보통 지청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뭐 대충 뭐 서로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검사 한 명만 술 한 잔만 먹어도 야, 뭐 있잖아 뭐 그 김성교는 말이에 나랑 좀 아삼육하는 사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선거법 사건에는 굉장히 좀 특혜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얻은 이익이 또 김성교한테는 안 갔겠느냐. 이런 거죠. 충분히 가실 수 있죠. 사실 뭐 100% 전 검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부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구는 무슨 재판 받고 있고 누구는 수사 받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예 여기서는 그런 거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검사도 있지만 그런 검사도 있는 반면에 뭔가 그런 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양평 공공지구 같은 사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좀 발본 세고 나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양평 공공지구 또 아까 말한 병산리 이렇게까지 이게 윤석열이 계속 검찰에 있었다면 이 문제도 밖으로 사실상 안 드러나지 않았을까. 예. 진짜 이거는 뭐
보면 벌써 분노스러워요. 이런 놈이 문재인 정부 뭐 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역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큰 그림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세상님. 무서운 문재인, 윤석열이 내세워 국진당 괴멸시키고 있다. 아, 큰 그림으로.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일부러 윤석열 빡치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게끔 하려고 했다는 큰 그림. 이런 건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참.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